갑시다. 자, 우리 86쪽에 보시면 혈당량 조절에 대한 과정을 우리가 말로만 해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 우리 몸 안에 체내 포도당입니다. 그거 뭐라 그래요? 혈당이잖아. 우리 혈당이 높아졌어. 그 원인이 뭐래? 식사래. 밥 먹어서 혈당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혈당 따라서 즉각적으로 누가 반응이죠?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율신경이 얘를 빠르게 분비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혈당이랑 거의 비슷하게 인슐린이 올라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전에 글루카곤이 이 정도 많이 나오려고 하다가 식사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식사 전에 지금 이만큼이나 글루카곤이 나온 이유는 뭘까? 공복 상태라서 혈당이 떨어져 있었겠죠. 밥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식사 전이니까. 그래서 글루카곤이 혈당을 높여주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혈당 높여야지 하는데 그때 밥 먹은 거야. 자, 그러면 글루카곤이 이 정도로 피크 쳤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엄청 배고팠던 상태야. 그래서 밥을 먹었나 봅니다. 밥 먹자마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 바운스는 왜 있나요? 그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하세요. 한번 이렇게 튀잖아. 그죠? 이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글루카곤의 농도가 먹자마자 혈당이 높아지니까 떨어지더라. 인슐린이 나오니까 얘는 안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과정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운동을 하니까 뭔 일이 생겼어? 운동하면 계속 우리 몸에 있는 당 쓴다. 그죠? 그럼 혈당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뇌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글루카곤 농도가 쫙쫙쫙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다. 우리가 공복 또는 운동은 뭘 초래한다고? 혈당의 감소를 초래해서 뭐가 많이 분비되게? 글루카곤을 통해서 혈당 높이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그래프를 보시고도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안 보고 같이 한번 그려보자. 혈당 떨어지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림을 많이 그려놓은 겁니다. 자, 얘들아, 혈당이 지금 낮아. 이 말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있다고? 공복, 운동 했어. 그러면 이거 누가 감지했지? 혈당 낮은 상태. 간뇌가 감지하겠죠. 그래서 혈당이 낮으니까 누구한테 뭐 분비되게 해야 돼? 이자의 무슨 세포? 베타 세포에서 뭐가 분비되게 해야 돼? 아유, 뭔 소리야? 미안합니다. 알파네요.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합니다. 자, 글루카곤을 분비하면 혈당이 올라갈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해볼 겁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어떻게 혈당을 높일까?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높일 거야. 그러면 주로 적용받는 게 맞습니다. 간입니다. 간에 뭐가 뭘로 바뀌어?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흡수한 당을 글리코젠으로 싹 바꿔놨단 말이에요. 지금 혈당이 낮은 상태니까 간에서 이걸 포도당으로 해가지고 혈액에 뿌려주면 혈당이 높아지겠죠. 자, 이거를 고난도 문항에서는 혈당을 높인다, 글루카곤이 혈당을 높인다 이렇게 설명 안 해. 뭐라고 하냐면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글리코젠, 체내 글리코젠 농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체내에 있던 글리코젠 농도가 떨어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다. 간의 활성이 높아진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어. 혈당 떨어지는 거 얘밖에 없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혈당이 높아졌다. 그럼 이제 뭐 억제해야 돼? 이제 그만 혈당 낮추세요. 그만 혈당 높이세요라고 해야겠죠. 자, 이제 다음 상황으로 가자. 혈당이 높아져 버렸네. 고혈당이 돼 버렸어. 혈당이 높아졌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 밥 먹었다, 식사했다, 사탕을 섭취했다, 음료수를 먹었다 등등등 당을 섭취하면 올라가겠죠. 혈당이 높아지면 이거 누가 감지해? 간뇌가 감지하지. 간뇌가 감지해서 빨리 혈당 낮춰줘야 돼. 어떻게 낮춰? 이자에 베타 세포한 이번에 베타가 맞습니다. 뭘 분비하게? 인슐린 분비하게. 마찬가지로 인슐린 분비하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요 과정을 들여다보자. 어떻게 혈당 떨어지게 할까? 마찬가지로 간에서 뭐를 뭘로 바꾸게?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려고 해. 자,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면 체내 글리코젠 농도가 높아진다. 맞아, 틀려? 맞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체내 글리코젠을 많이 만듭니다. 포도당을 집어넣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 1단계 클리어다. 근데 우리 혈당 높여주는 게 이것만 있지 않잖아. 자, 일단 간내에서 이자의 알파 세포한테 명령할 때 빨리 높여야 된다고 해서 호르몬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신경으로 전달한다. 신경으로 전달한단 말이야. 이때 무슨 신경 써?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이다. 예? 교감이다. 맞아요. 이제 내가 계속 헷갈리네. 이렇게 생긴 교감신경으로 조절할 겁니다. 잘했다. 그럼 얘들아, 교감신경에 신경절 이전 요령은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어? 척수에 있지. 그래서 간내에 연결된 게 아니라 간내에서 척수에 있는 교감신경한테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거 문제를 내면 어렵겠죠? 네. 또 교감신경이 혈당을 다른 데로도 높여줄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어디도 자극할 수 있어? 부신의 어디? 속지를 자극해서 뭐 분비하게 할 수 있어요?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해서 혈당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혈당 높일 때 이거랑 똑같은 과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에피네프린. 요거까지는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한 개 더 알려드렸습니다. 간내의 어디가 또 있어? 내하수체 전엽에서 뭐 나와? A로 시작하는 거. A, C, T, H. 지금 혈당 높이는 거 하고 있다.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이 어디를 자극해요? 부신 거칠을 자극하겠지. 그럼 여기서 뭐 나와? 코르티솔. 코르티솔이라는 게 나와. 어떤 책에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일단은 코르티솔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고 기억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요 경로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얘네는 신경이라서 빠르지. 얘는 호르몬이라서 상대적으로 느리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이 같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 아래에 보면 당뇨병에 대해 나와요. 근데 저 대사성 질환 자세히 안 알려드렸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당뇨병은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당뇨가 뭐예요? 요즘에 당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우리 옛날에 고음원 주머니 이런 거 할 때 사부체 할 때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같은 건 몇 퍼센트 재흡수한다 그랬어? 100% 재흡수한다 그랬어. 근데 왜 오줌으로 나와? 피에 당 농도가 우리 콩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이 나오나 봐. 혈당이 너무 높은가 봐. 그래서 흡수를 할 수가 없나 봐. 그러면 이제 오줌으로 줄줄 새게 되는 당뇨가 생깁니다. 그럼 아파요. 잘 몰라. 자기 처음에 당뇨 걸린지 모르다가 어디서 티나냐면 당뇨 혈당이 높아. 피가 끈적거려. 그럼 여러분이 다쳤어. 잘 회복되게 안 되게. 피가 잘 안 오니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뇨 걸리신 분들은 다치면 잘 안 아물거나 재수 없으면 썩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포도당도 중력 때문에 어디에 모이게? 발이나 발끝에 이렇게 모여. 근데 이거 계속 방치하잖아요. 여기에 혈당 농도가 아주 높아져. 그럼 세포가 삼투압 때문에 터져. 쫄아버리거나 터져버려. 그러면 이제 발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단하셔야 돼요. 중증으로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무서운 당뇨병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일용은 당뇨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인슐린이 안 나오면 혈당 높이 친다 그랬잖아. 그죠? 못 낮춰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다른 방식은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잘 나오는데 인슐린이 세포에 작용해도 반응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인슐린이 뭐예요? 혈당 낮춰라 라고 하는 명령어 같은 거잖아. 신호잖아. 근데 그거 무시하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들도 막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할 때 떠들지 마라 했는데 계속 떠드는 애들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병 걸릴 수 있어요. 당뇨병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앞에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 머리 터지잖아. 당뇨병 안 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말고사에 자세히 해보자. 우리 체온 조절하기 전 3초부터 하자. 여러분 여기를 펴주시고 저는 없이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성이라고 하면 체온, 혈당인데 체온 간단히 했고 그 다음에 혈당 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냐면 삼투압 할 거예요. 체온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삼투압은 세포 체내 기준으로 할 때는 농도란 말이랑 똑같이 써도 아무 문제 없어.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그래서 체내 또는 체액, 내 몸에 있는 액체의 농도 삼투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얘를 조절해 주는 거 누구였어요? 간내였고 어디에다가 무슨 호르몬 분비하라 그래? 뇌하수체 후엽에 어떤 호르몬이 있었어? ADH야. 얘 이름 항균형 호르몬이야. 자, 오줌 못 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분비됐다는 말은 내 몸에 수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요. 수분이 흡수가 지금 촉진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애초에 왜 나왔을까? 원인이 뭐야? 얘는 결과고. 수분이 너무 없어요. 수분이 없어. 수분이 없단 말은 내 몸의 농도가 지금 짙어. 높아. 지금 이게 원인이야. 내 몸에 지금 농도가 높으니까 버리려던 물 재흡수해가지고 물 켜주는 거라고요. 그죠? 요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수분 재흡수 일어나면 혈액의 농도, 체내 삼투압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요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이렇게 쉽게 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봤죠? 혈당을 높인다. 글루카곤이 혈당을 높이는데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체내 글리코젠 농도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고난도 문항에서 뭐라 하는지 한번 보자. 크게 혈액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크게 오줌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물을 가능성이 높아. 자, 혈액에서 얘들아 내 몸에 물을 잔뜩 집어넣었어. 혈액의 양은 어떻게 될까? 내 몸에 물을 집어넣었어. 피로 지금 피가 지금 너무 짙어. 그래서 물을 넣어서 혈액 양은 증가하지. 맞죠? 내 몸에 물 집어넣으니까 물이 피로 갈 거 아닙니까? 증가합니다. 근데 농도는 어떻게 돼? 옅어져. 애초에 왜 저거 했는데 농도 높아져. 그래서 혈액 농도는 떨어집니다.
오줌 해보자. 오줌의 양은 어때? 저 버려질 물을 흡수시켰으니까 내 오줌은 양은 줄지. 대신 오줌의 농도는 높아지지. 그래서 ADH가 많이 분비되면 오줌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말 맞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어렵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또 단순하게 이렇게 안 해. 오줌 양이 늘어난다는 걸 더 어려운 말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똑같이 줄겠죠. 그죠? 오줌 양이 준다는 건 오줌이 만들어지는 양도 준다는 뜻이잖아. 생성량이라고 해도 당연히 줄 겁니다. 하나만 더 하자. 고난도. 혈압 어떻게 될까? 사람이지. 내 혈관은 똑같은 혈관이야. 근데 피가 많아졌네. 그런 거지. 압력이 높아지지. 까지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가지고 네. 이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투압이 낮아졌네. 이제 내 체액 농도가 낮아졌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못하게 막아야 돼. 그러면 수분 제우스 안 하니까 물 많이 버리겠죠? 그러면서 내 몸의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돼요. 결과가 원인을 억제했다. 음성 피드백이 돼요. 그림을 조금 어렵게 그려놔가지고 보면 높아져, 인식해, 물 흡수해, 낮아져, 인식해, 흡수시키지 마라 그래, 높아져 이렇게 돌아가요. 그림은 이런 건데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안 보고 적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요즘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여러분? 몰라요. 어떤 거 같아? 덥다가 좋아요. 덥다가 춥다고. 더운 거부터 할까? 추운 거부터 하자. 네. 자, 얘들아, 이제 체온 조절 해볼 거다. 체온이 낮아졌어요랑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어떨 때 체온이 낮아져? 바깥이 추워서 저온 자극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체온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아? 체온이 떨어졌어. 첫 번째, 열을 내 몸에서 많이 발생시키면 좋겠죠. 그럼 열이 날 거 아니야. 두 번째, 체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잃는 열을 어떻게 해주면 돼? 보존해주면 돼. 그래서 열 발산이라고 합니다. 열을 내가 이렇게 뿜어내는 거, 열 손실이라고 할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줄여줘야지. 그래서 체온 조절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납니다. 열을 발생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열을 잃어버리는 걸 줄이는 방법이 있어. 일단 요거 밑에 거부터 해보자. 어떻게 늘릴 것인가? 체온이 낮아졌어요. 이거 누가 감지해? 항상성 조절을 좀 주고 간대가 감지하지. 간대가 감지하면 어디에다가 명령해? 지금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는? 티록신이 나와야 되는 거다. 간대 누구한테 명령해? 전혀. 내하수체 전엽에서 명령해. 그럼 뭐 나와? TSH라는 게 나와서 누구한테 명령해? 각상생한테. 그래서 결국엔 디록신이 나온다. 자, 이때 명령 뭘로 하는지 보자. 내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한테 명령할 때 뭐 써요? 호르몬 이름 사이로이드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한글로 써도 된다 혹시 물어보면. 근데 간내가 전엽한테 명령하는 호르몬도 있다 그랬잖아. TSH 릴리진, TSH 분비 호르몬이야. TRH라는 게 이렇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티록신이 뭐 해줘요? 물질 대사, 맞아. 세포 호흡이 촉진돼서 체온 올릴 거야. 자, 이때 티록신이 분비되면 티록신이 계속 분비되면 체온이 너무 높아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 티록신 자체가 바로 누구를 억제해?
아까 누구 억제한디? 내 없애 전혀. 간뇌 직접 억제해버려. 그러면 TRH 적게 나오고 TSH 적게 나오니까 티록신도 줄겠죠. 체온이 떨어지면 또 반복. 계속 음성 피드백 할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뭘 해준 거야? 열 발생을 높여준 거야. 그죠? 열이 많이 발생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열 발산을, 열 손실을 줄이는 방법 한번 보자. 이것도 누가 컨트롤해? 간내가 알지.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거 무슨 신경이에요? 교감신경 써서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왜 수축시켰을까? 이게 내 피부야. 바깥에 지금 추워. 영하 5도야. 근데 내 혈액을 여기에 잔뜩 흘리면 이 열이 어디로 나가? 바깥에 날아가잖아요. 바깥이 추운데 내 피부에다가 혈액 잔뜩 보내면 열 날아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혈관을 좁혀. 그러면 이쪽으로 따뜻한 피가 많이 안 간다, 그죠? 그래서 열을 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열 손실을 줄이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감신경이 잘 발달한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냐면 이게 반응이 빨라. 봐봐. 체온 조절이 왜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 단계가 많습니까? 라고 하면 체온은 조금만 올라가도 몸에 영향력이 커. 효소가 변성될 수도 있고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청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근데 얘는 빨라도 되잖아. 내가 체온이 지금 36.5도야. 얘를 엄청 빠르게 해가지고 열을 안 잃게 해. 그래도 체온이 몇 도야? 36.5도지. 근데 얘는 내가 혹시나 신경으로 조절할 수 있다 진짜 갑자기 혈액 딱 뭐지? 체온을 높였어. 근데 착각한 거야. 내가 잠깐 나갔다가 아 추워라 하고 다시 들어왔어. 내가 나갔다가 아 추워라 하고 들어오는 동안에 신경으로 티록신 분비해버리면 지금 나 더운데 다시 돌아왔는데 체온 엄청 올라가서 기절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건 빨리 하면 좋아. 어차피 줄이나 안 하나 체온은 36.5도일 테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체온을 높이는 건 좀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여기서도 통제, 오케이, 그러면 체온 높여자 이렇게 되고 하고 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다. 그럼 이제 고온 가보자. 고온 자극이 왔어. 다른 표현 뭐 있을까? 여러분 운동 겁나 해서 땀 났어. 라든지. 그러면 누가 감지해요? 간내가 감지하지. 아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억제하겠지. 뭐를 억제해요? 전역을. TSH 못 나오게. TRH 분비를 낮춰버리겠죠. 거의 분비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전역도 원래는 TSH 분비를 이렇게 표현하면 헷갈리네. 이렇게 할게. TRH를 적게 분비하게 하고 TSH도 적게 분비하게 하니까 갑상샘에서 뭐도 적게 분비돼요. 티록신도 적게 분비돼.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뭘 줄인 거예요? 지금은 열 발생을 줄였죠. 근데 지금 내가 더운 상태야. 뭐는 높여야 돼? 열 손실은 높일수록 좋잖아요. 열 발산은 어떻게 높여? 피부에 모세혈관 어떻게 해주면 돼? 확장해서 피부 근처에서 열 나가게 하면 되죠. 여러분 더울 때 얼굴 빨개지잖아. 모세혈관 확장돼가지고 피가 보이는 거예요. 교감신경 잘 발달한 친구들 어떤 일 할 수 있냐면 바깥에 춥다가 겨울에 따뜻한 데 들어오면 얼굴 빨개지는 애들 있지.
바깥에 추워가지고 영하였다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내 몸이 착각해. 이거 고온자도 갑자기 들어오는데? 그럼 갑자기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빨개진 애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교감신경이 잘 발달하신 겁니다. 남들이 싸울 때 빨리 반응할 수 있어. 대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얘들아. 모세혈관 확장은 누가 시켜줄 것 같아? 아까 축소는 교감이 해줬으니까 부교감이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교감이 해줘. 어떻게 해줘? 교감신경을 내가 억제해서 확장되게 돼.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혈관 수축합니다. 더울 때는 분비 안 해버려. 교감신경 자극 안 해버려. 그러면서 풀어져. 혈관이 확장됩니다. 요거는 헷갈릴 수 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했다. 너무 많은데. 교과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 교과서 문제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꼭 풀어보세요. 100몇 쪽이냐? 106쪽에 보시면 문제들 많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 선생님이 한번 복습시켜주고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 신경 전도 전달 그 다음에 근육해야 돼요라고 하면 선생님 알아듣거든요.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고민도